깊이 있는 경제발전소.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평론가 박연미가 진행하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평균대 위에서 딱 따져보겠습니다. 쏟아지는 기사 속에서 중심 잡는 법 배우는 따져봅시다. 참세상연구소 홍성만 연구실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재밌네요. 우리 홍 실장님하고 강정수 박사님이 고등학교 때 같은 반 친구입니다. 네. 훌륭하게 자라서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에 저는 모범생이었습니다. 앞뒤로 패널로 오시는데 네. 그건 제가 다음 주에 한번 팩트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팩트체크할 대상 어떤 건가요? 네, 오늘은 그 기업들이 이제 새로운 가치 경영이라고 얘기하는 ESG 영어입니다. ESG 경영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실장님 잉글리시 좀 되시는데요. ESG 정확하게 들리는데 이게 뭐의 약자입니까? 예, 그 environment라고 환경 그리고 소셜 사회, 이 거버넌스 지배구조 이제 가치를 추구하는 경영을 이제 ESG 경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 최근에 경제 기사에서 많이 봤어요. 이거를 해야 좋은 회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어떤 식으로 보도가 되고 있나요? 예, 지금 뭐 개별 기업들마다 이제 ESG 위원회를 설치했다는 기사도 나오고 있는데요. 한국경제 3월 29일자 신문을 좀 보면 이사회 팔 걷고 ESG 강화 경쟁. 그러면서 이제 ESG를 간과하면 글로벌 투자 업계에서 외면당하는 실정이다. 그래서 이제 기업별로 ESG 위원회를 계속 설치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환경도 생각하고 사회도 생각하고 지배구조도 건전하게 한다고 하면 이걸 지향한다는 건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하고 있나요? 네, 뭐 ESG 경영 목적 자체는 뭐 좋은 건데요. 근데 이거 속을 좀 들여다 보면은 과연 이게 ESG인가 이제 의심스러운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ESG 경영을 한다. 일단 ESG 경영 목적은 좋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ESG다 이렇게 강조하는 기업들이 네네. 많잖아요. 네. 이게 바로 ESG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ESG 맞나 의심스러운 것들이 많다고요? 네네. 뭐 원래 이제 ESG 경영을 한다 그러면은 그런 가치들을 추구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평판 관리하고 투자 확대 차원에서 지금 ESG를 도입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그 ESG 이제 평가 등급이 높으면 평판이 좋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등급을 내줄 수 있는 평가 기관을 찾아가거나 기업 스스로도 이제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자신들한테 유리한 기준을 만들어서 이 자체 평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스스로 평가하는 기준을 만들 수도 있고 네네. 평가해주는 기관은 어떤 데들이 평가를 해주죠? 네, 그 2018년인데요. 그 뭐 세계에는 한 600개 넘는 그런 평가 기관이 있다고 해요. 근데 지금 한 3년 지났으니까 뭐 최소 이제 1000여 개 이상이 될 것 같은데 이 기관들마다 이 평가 방식이 완전히 중구난방이라서 아무 기준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신 게 되게 와닿는 게 환경을 생각하는 기업이다라고 했을 때 어떤 게 환경을 생각하는 걸까? 그 수돗물을 아끼고 여기에서 필터를 끼우고 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종이컵을 안 쓰고 텀블러를 전 직원에게 나눠줬어요. 네. 그런데 텀블러 보통 하나씩 있거든요. 네. 그 텀블러가 많아서 생기는 공해도 있고 에코백이 집에 쌓여 있어서 생기는 그런 공해도 네. 있는데 낭비일 수 있죠.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고 지배구조가 건전하다 이거는 정말 기업의 자체적인 아주 주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구체적으로 이런 게 이 기준이 모호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건가요? 뭐 평가 이제 방법과 이제 등급이 완전히 좀 달라지는 문제가 있는데요. 뭐 구체적인 예를 하나 좀 들어보면은 뭐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는 기업이다 그러면 이제 뭐 사회적인 어떤 그런 공헌을 많이 하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유수의 이제 이 ESG 평가 기관들에서 평가한 걸 보면 등급이 높을수록 세금을 더 적게 내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많게는 뭐 3배 이상, 그러니까 그 최하위 등급이 내는 세금보다 그 3분의 1밖에는 안 내는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노동자들도 많이 고용한 기업 규모에 비해서 노동자들을 많이 고용하는 기업이 이제 사회적으로 더 좋은 기업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텐데 이것도 이제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적은 노동자들을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 기사를 보면은 이거는 이제 ESG 투자자들이 노동 집약적인 기업들, 그러니까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는 네. 기업들을 기피하기 때문에 이제 생긴 현상이다. 이렇게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기피하죠? 노동 집약적인 기업을 하면 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가 복잡해집니까? 네, 뭐 그런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제 노동자들이 많으면 뭐 기업에 이제 갈등도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비용도 더 많은 이제 비용들을 지불하니까 네. 투자하기에 안 좋다라고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ESG 경영을 통해서 내가 근사하게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는 이렇게 자랑을 하고 싶을 텐데 네. 실질적으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지 않고 그럼으로써 인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노사 문제, 네. 환경 문제,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 문제는 좀 비켜가고 있다. 네네. ESG가 빛 좋은 개살구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뭐 말씀이네요. 어떻게 보면 이제 환경 쪽에서 이제 그린워싱이라고 얘기하듯이 뭐 이것도 이제 일종의 소셜 워싱, 그러니까 뭐 사회적으로 좋은 기업인 것처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이제 평가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커머스에서는 이런 걸 보통 룩스 라이크라고 합니다. 네. 진품은 아니고 그것과 비슷하다는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짧게 그럼 어떤 부분 보완돼야 할지 좀 전해주실까요? 그 뭐 다른 것보다도 실제 이제 그 ESG 그 기준에 맞게 환경과 그리고 국민 생활 그리고 산업 민주주의 조건에 맞는 이제 경영 평가 기준이 좀 설치가 되고 그 실천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지금까지 홍성만 연구실장님과 함께 따져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